자, 아무래도 부동산 관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계약 기간 전에 나가시는 세입자분들을 만나는 케이스가 생기죠. 저는 뭐 30세 가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런 사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해당되는 오늘 소개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에 매입했던 물건이었어요. 자, 2018년 1월 한창 유튜브 촬영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샀던 물건인데요. 자, 그 당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대출 없다고 하더라도 월세 수익 10% 이상에 해당되는 물건 정말 많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물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10% 되는 물건이었었죠. 정확하게 수익률, 자, 9.8%였습니다. 자, 수익률, 월세 수익률 9.8%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가 샀었을 때도 그 월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계산을 하고 10% 되는 그 물건이다라는 것을 보고 자,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자, 월세 수익률만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 월세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쉽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오피스텔 굉장히 좋죠. 근데 오피스텔 투자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 투자 추천 안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자, 경매로서 오피스텔 투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경매로 사야 되는 물건이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오피스텔은 경매로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래 가치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에 있는 물건, 월세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물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달에 매입했던 물건이었죠. 저는 제 책에서 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매를 다루기 위해서, 금매를 접근하기 위해서 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 비수기 때 금매가 많이 나온다. 자, 실제 사례들을 자, 예시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물건 역시도 마찬가지 1월달. 자,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자, 추운 겨울날. 저는 바로 금매 나오자마자 월세 끼고 있는 거 보고 확인을 하고 자, 이 수익률 계산을 해서 들어갔던 물건이었죠. 자, 이 물건, 자, 계약 만료일이 내년 1월 달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세입자분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 11월 7일 날, 야, 이렇게 나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자, 계약 기간 전에 세입자분께서 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비용적인 부분들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죠. 자, 세입자 대체 비용입니다. 자, 해당되는 계약 기간이 1월이었던 것만큼 1월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 11월에 나가기 때문에, 자, 해당되는 월세 교체 비용, 자, 월세자를 찾아서 공인중개사 분한테, 자, 수수료를 전달하는 그 비용을, 자,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자 대체해 주시고 나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부분 생각하게 되냐면, 자, 사실 그 주변에 해당되는 지역, 이제 광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역 많은 투자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세를 광고가 나기 무섭게 세입자가 들어오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께 물어보니, 월세 물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풀옵션 물건이 완전 귀하다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해당되는 지금 11월 달에 나가신다라는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풀옵션 물건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보니까 생각을 하죠. 이거 내가 지금 받는 월세보다 풀옵션 변경을 해서 이 월세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월세 증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게 되었었습니다. 자, 대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월세로 더 늘린다라고 하면 그 이는 그 바로 순수입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입자와 자, 이런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냐면, 자,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11월 7일 날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한 10일 정도 되니까 11월 7일까지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대신 11월 7일 날 나가실 때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자, 이를 다 처리하겠다. 혹시나 공실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를 감내를 하고 제가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입자 분께서도 사실 지금부터 광고를 이제 세입자 대체를 위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실 기간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의 손해로 생각을 하시겠죠.
자, 본인의 손해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충한 거죠. 제가 공실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감내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다만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입자 교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달 주시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아무래도 세입자분께서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걱정을 했었는데 공실기간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생각했을 때 한 달 정도 월세는 더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딜은 협상 완료가 됐습니다. 딜이 클리어가 됐어요. 자, 딜 협상을 하고 저는 바로 광고 내기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 카톡 친구 굉장히 많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 전국적인 공인중개사분들의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자, 광량만 딱 치게 되면, 자, 이름 부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쫙 뜨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 자, 그래서 얼핏 좀 잘하시는 한 6분한테 딱 전달 드리죠. 자, 전달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계약됐다라는 문자 받았습니다. 자, 옆에 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런 문자 받았었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10월 지금 중순밖에 안 됐는데, 자, 11월 7일에 전출하는 그 물건을 계약을 했어요. 자,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지금 같은 풀옵션 물건 굉장히 귀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나간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결과치로, 자, 수익률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였어요. 자, 23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만원, 9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죠. 40% 월세 증액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13.7%. 자, 14% 가까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배울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18년 1월 달에 그 물건 접근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자, 어떤 부분 생각을 했었냐면, 자, 2016년부터 풀옵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풀옵션 진행했을 때 월세 증액된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죠. 자, 월세 증액, 풀옵션으로 바꾼다라고 하기는 월세 빵 뛸 수가 있다. 빵 뛰는데 그 수익으로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자, 이 물건 처음에 2018년 1월에 샀었을 때 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옵션 바꾼다라면 30만 원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물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수익률이 9.8%인데 자, 풀옵션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12% 정도는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장기적인 부분에 보고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물건을 봤을 때 아마 미래적인 그런 방향성, 미래적으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눈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눈 같은 경우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눈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 쏙쏙 할 수가 있습니다. 쏙쏙 하는데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자, 월세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그 물건이 들어가요. 그럼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물건이겠죠. 자, 물건을 시세에 맞게끔 변동을 해서 자, 해당되는 시세에 맞게 그 뻥튀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판다. 왜냐하면 뻥튀기 되어 있는 것만큼 자, 월세가 그렇게 잡히겠죠. 월세가 잡혀 있는 것만큼 매매가를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적인 부분, 지금에 맞게끔 수익률이 설정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증액되면 이제 팔기 위해서 매매가 역시도 상승시켜서 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해당되는 매매가 샀다고 하더라도 월세 내린다라고 했을 때 매매가 가격도 역시도 마찬가지 같이 내린다는 측면에서 손해가 굉장히 막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상가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로 증액되어 있는 거 말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월세 끼고 있는 그 물건들 많거든요. 월세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만큼 매매가 역시도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물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18년 1월 달에 이 샀던 물건인데요. 자, 이를 염두로 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에 접근 급매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런 풀옵션 전략 굉장히 쏠쏠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옵션에 적당한 그 물건, 어떤 해당되는 물건에 가장 퍼펙트하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중대형 절대 안 어울립니다. 이 풀옵션 전략 절대 잘 안 어울려요. 수익률 낮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 딱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제 책에서도 이 풀옵션을 만드는 그 방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풀옵션 5종 세트 하나 둘씩 접근을 하고 해당되는 폐가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를 비용 없이 무료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풀옵션 어떻게 접근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 방법들, 그 방법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제 책에 디테일하게 작성되어 있죠.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보다 쉽게 이 풀옵션 전략 취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풀옵션 전략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 요즘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들고 있죠. 한번 경험 거치잖아요. 한 번만 딱 경험 거치게 되면 감 바로 잡기 때문에 자, 그 이후부터는 다른 물건에서도 적용을 저처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를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 이것으로 세입자 교체됐는데 자, 월세 중에 40% 가능하다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